고급스러운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력을 거의 잃은 75세 할머니가 떨리는 손을 뻗어 상대방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죠. 이런. 할머니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마주 앉은 35세 젊은 남성은 당황했습니다. 분명 평범한 사업 미팅이라고 들었는데 왜 이 할머니는 자신을 보자마자 우는 걸까요?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젊은 남성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손을 꽉 잡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죠. 회의실 안에 다른 사람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할머니는 업계에서 냉철하기로 유명한 정미선 회장이었거든요. 그런 그녀가 지금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다니.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다가와 물었지만 정미선 회장은 여전히 젊은 남성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밖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젊은이가 누구길래 평생 남에게 약한 모습 안 보이던 회장님이 저러실까?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정미선 회장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35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신의 아들 앞에서 그녀는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마주 앉은 젊은 남성 역시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다는 것이었죠. 대체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35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20살이었던 정미선은 대기업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집안에서는 그녀가 같은 재벌가 아들과 결혼하기를 원했죠. 하지만 정미선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방에서 농사를 짓는 가난한 청년에게 말이에요. 그 청년과의 사랑은 달콤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양쪽 집안 모두 이 관계를 반대했거든요. 특히 정미선의 집안은 단호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우리 집안의 체면이 어떻게 되는 거냐? 하지만 사랑은 집안의 반대를 뛰어넘었고 결국 정미선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던 날, 정미선의 집안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죠. 돈을 줄 테니 그 아이는 너네가 키워라. 그리고 앞으로 우리 집안과는 일체 연락하지 마라. 거액의 돈과 함께 아이는 아버지에게 맡겨졌습니다. 서류상으로도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은 채로 말이에요. 정미선은 울며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안의 압력 앞에서 20살 처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 후 정미선은 집안이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결혼도 하고 사업도 물려받았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정미선은 거대한 기업 제국의 수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 35년 만에 그 아이와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과연 이 감동적인 재회는 어떻게 이루어진 걸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어떻게 성장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 빌딩. 정미선 회장은 75이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역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력이 거의 없다는 핸디캡에도 말이죠. 회장님, 오늘 오후 3시에 신규 벤처기업 대표와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정미선 회장은 까다롭기로 유명했거든요. 어떤 회사인가? 테크놀로지 분야 신생 기업입니다. 최근 3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서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죠. 정미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늘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비록 눈이 보이지 않지만 사업에 대한 감각만큼은
여전히 예리했거든요. 대표가 젊다고 들었는데 몇 살이나 되나? 35세라고 하네요. 상당히 유능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5세. 그 나이를 들은 순간 정미선 회장의 가슴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어요. 한편 같은 시각 서울의 다른 곳에서는 젊은 남성이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강민준, 35세의 젊은 CEO였죠. 그는 정장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그에게 정말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드디어 민준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흘러나왔습니다. 사실 이 미팅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기회였죠. 그가 3년간 이 회사를 키워온 이유도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정미선 회장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 미팅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미선 회장은 평소처럼 의연한 모습으로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비록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수십 년간 쌓인 경험으로 자신감 있게 걸어갔죠. 안녕하십니까. 강민준입니다. 젊고 힘있는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정미선 회장의 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낯익었거든요. 반갑습니다. 정미선입니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미선 회장은 상대방의 얼굴을 볼 수는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죠. 젊은 나이에 회사를 이렇게 키우다니 정말 대단하군요. 정미선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평소 같으면 냉정하게 사업 이야기부터 시작했을 텐데 오늘은 왠지 개인적인 이야기가 먼저 궁금했거든요. 어디서 자라셨나요? 지방,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민준의 대답이 조금 머뭇거렸습니다.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농사. 그 단어를 들은 순간 정미선 회장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왜 갑자기 35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는 걸까요? 혹시 성함이? 정미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려던 순간 박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사업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정미선 회장은 계속해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젊은 남성에게서 묘한 친근감이 들었거든요. 목소리, 말투, 심지어 숨소리까지. 모든 것이 낯익었어요. 하지만 그럴 리 없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말이에요.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정미선 회장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혹시 악수 한번 해도 될까요? 저는 눈이 안 보여서 악수로 인사를 대신하거든요. 물론입니다. 민준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정미선 회장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 손, 이 용기,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민준 역시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도 알았어요. 이 할머니가 바로 자신이 35년간 찾아 헤맨 그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회의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럼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준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네, 연락드리겠습니다. 정미선 회장도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민준이 회의실을 나간 후 정미선 회장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 손의 온기가 아직도 생생했거든요.
35년 전 갓난아기였던 아들의 작은 손을 마지막으로 만졌을 때의 그 느낌과 똑같았어요. 설마, 설마 그럴 리가. 정미선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정미선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그 젊은 남성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민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35년 만에 만난 어머니 앞에서 그는 아직 아무것도 말하지 못했어요. 내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는 진실을 말할 수 있을까요? 두 사람 모두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정미선 회장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쳤지만 오히려 머리는 더 맑았어요. 어제 만난 그 젊은 CEO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김 비서, 어제 미팅했던 강민준이라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개인사, 특히 어디서 태어났는지, 가족 관계는 어떤지. 김 비서는 조금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미선 회장이 비즈니스 파트너의 개인사에 관심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편 민준도 복잡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괜찮으세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어제 그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민준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미선이 자신의 생모라는 것도 3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말이에요. 민준이 자신의 출생 비밀을 알게 된 건 15살 때였습니다. 그날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야, 이 못난 놈아.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거 알아? 아버지의 주먹이 민준의 뺨을 때렸습니다. 너는 재수없는 재벌가의 핏줄이야. 그 여자가 너를 버리고 간 거라고. 그때까지 민준은 자신이 아버지의 친아들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그날 진실을 알게 되었죠. 돈을 받고 너를 맡아 키운 거야. 그런데 그 돈도 다 떨어져 가고. 아버지는 술에 취한 채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정미선. 그 여자 이름이 정미선이었어. 대기업 집안 딸이라고 했지. 그 순간부터 민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찾을지는 막막했어요. 그래서 공부했습니다. 밤낮 없이 책을 읽고 컴퓨터를 배웠죠. 언젠가는 성공해서 그 정미선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겠다고 다짐하면서 말이에요. 대학에 진학한 후에는 더욱 열심히 살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아가며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도 여러 개씩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어머니를 찾는 것. 3년 전 민주는 드디어 정미선 회장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 출신, 모든 것이 아버지가 말했던 것과 일치했거든요. 하지만 쉽게 접근할 수는 없었어요. 그녀는 너무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는 회사를 더욱 키웠습니다. 정미선 회장과 비즈니스로 만날 수 있을 만큼 말이에요. 그리고 어제 마침내 그 꿈이 이루어졌죠. 하지만 막상 어머니를 마주하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사장님, 정미선 그룹에서 연락 왔습니다. 직원의 말에 민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추가 미팅을 원한다고 하네요. 내일 오후에 시간이 되는지 묻더군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시 만나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하지만 35년을 기다린 마음을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좋다고 전해주세요.
같은 시각 정미선 회장도 김비서의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강민준 35세. 지방의 작은 농촌에서 태어났고 아버지 혼자 키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미선 회장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게 출생신고서상으로는 미혼모로 되어 있는데 어머니의 신상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미선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아버지 이름은 강철수라고 되어 있네요. 강철수.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정미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5년 전 자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 비서가 놀라서 물었지만 정미선 회장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강철수라는 사람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정미선 회장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첫사랑도 아들도 모두 힘들게 살았구나. 그리고 자신은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회장님, 혹시 그분과 아시는 사이세요? 김 비서의 질문에 정미선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수 없었어요. 내일 미팅 준비해 주세요. 그분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그날 밤 정미선 회장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리고 민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 어머니를 다시 만났어요. 민준은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아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도 저를 알아보신 것 같긴 한데 사진 속의 아버지는 아무 대답도 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말했을지 말이에요. 용서해라.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었을 거다.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민준을 때렸지만 가끔 술이 깰 때면 이런 말을 하곤 했거든요. 내일 다시 만나면 민준은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3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조금 더 기다릴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정작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는 여전히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니면 그냥 사장님이라고 해야 할까요? 민주는 밤새 고민했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텐데 말이에요. 두 번째 미팅 날이 밝았습니다. 정미선 회장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입었어요. 왜 그러는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 같았거든요. 회장님, 준비 다 되셨습니까? 김 비서가 물었지만 정미선 회장은 대답 대신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 비서, 혹시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 조사한 그분.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해서요. 김 비서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렇게 신경 쓰시는 걸 보니 분명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같은 시각 민준도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또 매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사장님, 벌써 세 번째예요. 비서가 웃으며 말했지만 민준은 웃을 수 없었어요. 오늘은 정말로 모든 것을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약속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미선 회장의 개인 오피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좀 더 프라이빗한 대화를 원했거든요. 들어오세요. 정미선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고 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제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오늘은 좀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요. 정미선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요? 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지방 농촌에서 자라셨나요? 민준의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어머니는 어떻게 되신 건가요? 어제는 아버지 얘기만 하셔서 그 질문을 들은 순간 민준의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자마자 떠나셨습니다. 떠나셨다는 게 버리고 가셨어요. 정미선 회장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직접 버렸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면 아버지 혼자서 키우신 거군요. 네.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반기지 않으셨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리고 술에 취하면 항상 같은 말씀을 하셨죠. 어떤 말씀을요? 정미선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재수 없는 재벌가의 핏줄이라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시면서 민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미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민준이 놀라서 일어섰지만 정미선 회장은 고개를 숙인 채 울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눈물이. 혹시 어디 아프신 건 아니죠? 민준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정미선 회장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그 순간 정미선 회장의 몸이 크게 떨렸습니다. 이 손길, 이 용기, 35년 전 갓난아기였던 아들을 마지막으로 안았을 때의 그 느낌과 똑같았어요. 혹시 정미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성함이 강민준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성함이 강철수시죠? 민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아버지 이름을 알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걸? 그리고 당신 나이가 정확히 35세, 3월 15일생이죠?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일까지 정확히 맞췄거든요. 회장님, 혹시 저를 아세요? 정미선 회장은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나는 정미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어머니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드디어 들었어요. 35년간 듣고 싶었던 그 말을. 어머니, 민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민준아. 정미선 회장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은 추측일 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요. 혹시 다른 사람일 수도. 정미선 회장이 말을 흐렸습니다. 저도 확신할 수 없어요. 민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정미선 회장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혹시 확인할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미선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상자였어요. 이게 뭔가요? 35년 전 내가 유일하게 간직한 것이에요. 정미선 회장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금반지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당신이 태어났을 때 손가락에 끼워줬던 반지예요. 너무 작아서 아마 며칠 만에 빠졌을 텐데. 민준이 그 반지를 보는 순간 갑자기 뭔가 떠올랐어요. 혹시 이런 반지가 또 있었나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똑같은 모양의 금반지였어요. 이건 아버지 유품에서 찾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만은 꼭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정미선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똑같은 반지. 아니, 한 쌍이었어요. 이건 내가 철수에게 준 반지예요. 우리가 사랑을 약속했을 때.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확신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35년 만에 어머니와 아들이 다시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어요. 35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요? 그리고 서로의 마음속 상처는 어떻게 치유해야 할까요? 두 사람 앞에는 아직 긴 여행이 남아 있었습니다. 금반지를 확인한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확신은 했지만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민준아, 정미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민준도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어색했습니다. 35년 만에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미선 회장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였습니다. 괜찮았어요. 민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정미선 회장은 알 수 있었어요. 그 괜찮다는 말 뒤에 얼마나 많은 아픔이 숨어 있는지 말이에요. 아니야. 괜찮을 리가 없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너를 때렸다고 했잖아. 어머니가 그런 걸 아실 필요는 있어. 정미선 회장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나는 알아야 해. 내 아들이 어떻게 자랐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든 걸 알아야 한다고. 민주는 당황했어요. 이렇게 감정적인 어머니의 모습을 처음 봤거든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어떻게 진정해? 35년 동안 내 아들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정미선 회장이 울먹였습니다. 제발, 그때 일을 자세히 말해줘. 내가 알아야 해. 민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모든 걸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는 항상 화가 나 있으셨어요. 민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특히 술을 마시면 더 심했죠. 저를 보면서 재수 없는 놈이라고 하셨어요. 정미선 회장의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얘기를 할 때는 더 화를 내셨어요.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하시면서 그래서 너는 나를 원망했겠구나. 정미선 회장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민준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정말 나는 필요 없는 존재일까 생각했어요. 정미선 회장의 눈물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니? 어머니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가끔 술이 깰 때면 말씀하셨거든요. 그 사람도 울면서 너를 보냈다고. 정미선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랬어. 너를 보내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이었어. 그래서 어머니를 찾기로 했어요. 찾으려고? 네.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직접 만나서 확인하고 싶었어요. 정미선 회장은 놀랐어요. 원망하러 온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온 거였군요. 그래서 회사를 키운 거야? 네.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만큼 성공하고 싶었어요. 민준의 대답에 정미선 회장은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어요. 고생 많이 했구나. 괜찮아요. 덕분에 강해졌어요. 그때 정미선 회장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민준아, 나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니? 어디요? 너를 마지막으로 봤던 그곳. 그때의 일을 정확히 말해주고 싶어? 민주는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그곳에 가도 될까요? 하지만 어머니 눈이 불편하신데. 괜찮아. 김 비서가 운전해 줄 거야. 그리고 나는 그곳의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 1시간 후 두 사람은 차를 타고 지방으로 향했습니다. 정미선 회장은 창밖을 볼 수는 없었지만 점점 가까워지는 그곳의 냄새와 소리를 느낄 수 있었어요.
거의 다 왔어. 정미선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계속 떨리고 있었거든요. 괜찮아. 이제는 정말 모든 걸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아. 드디어 차가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야. 바로 여기. 정미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주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낡고 작은 농가가 보였어요. 자신이 태어난 곳이었죠. 저 집에서 너를 마지막으로 안았어. 정미선 회장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정확한 방향이었어요. 들어가 볼까요? 민준이 물었지만 정미선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여기서 말하는 게 맞을 것 같아.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그 집 앞에 섰습니다. 35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모든 게 시작됐어. 정미선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는 너무 어렸어. 20살밖에 안 됐거든. 그리고 너무 무력했어. 민주는 조용히 들었어요. 집안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어. 철수, 너의 아버지와 결혼하는 것도, 너를 키우는 것도 말이야. 그래서, 응, 어쩔 수 없이 너를 포기해야 했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 정미선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 후로 매일매일 후회했어. 너를 찾으러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어. 왜 못 가셨어요? 집안에서 감시했거든. 그리고 나도 겁이 났어. 무서우셨다고요? 응. 너와 철수가 나 때문에 더 힘들어질까봐. 내가 나타나면 오히려 방해가 될까봐. 민주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어머니도 자신만큼이나 힘들었다는 것을. 어머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미선 회장이 울면서 말했어요. 이제 됐어요.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하지만 정미선 회장은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더 큰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거든요. 그 낡은 농가 앞에서 정미선 회장은 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사실 너에게 아직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뭔가요? 민준이 궁금해했어요. 이미 모든 걸 다 알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너를 보낸 진짜 이유가 따로 있어. 정미선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진짜 이유요? 응. 단순히 집안 반대 때문만이 아니었어. 정미선 회장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비록 보이지 않았지만 기억 속에 그 풍경이 생생했거든요. 그때 우리 집안은 큰 위기에 있었어. 회사가 망할 뻔했거든. 회사가 망할 뻔요? 응. 그런데 어떤 대기업에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어. 하지만 조건이 있었지. 민주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나와 그 집안 아들과 결혼하는 것. 그래야만 사업을 살려준다고 했어. 그래서, 그래. 나는 선택해야 했어. 철수와 너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의 미래 중에서. 정미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내가 거부했다면 우리 집안은 완전히 몰락했을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철수와 너도 더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몰라. 민주는 충격을 받았어요. 단순한 신분 차이 문제가 아니었군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래, 모든 걸 포기하고 그 결혼을 받아들였어. 너와 철수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그건 틀렸다고? 나도 알아. 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정미선 회장이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특히 너 때문에 더 그랬어. 저 때문에요? 응. 만약 우리 집안이 망하면 철수도 너도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했어. 차라리 내가 희생해서 모든 걸 안정시키는 게 낫다고.
민준의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래. 하지만 정미선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그 결혼은 행복하지 못했어. 나는 계속 너와 철수만 생각했거든. 남편분은 어떠셨어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내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지. 그 사람도 알고 있었어. 정미선 회장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갖지 않았어. 나는 이미 아들이 있다고 생각했거든. 민준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더욱 너를 찾고 싶었어.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고, 어머니,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나타나면 오히려 너에게 짐이 될까봐 무서웠어. 정미선 회장이 눈물을 흘렸어요. 이미 훌륭하게 자란 너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나는 너의 어머니야라고 말할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 민주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지를.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혼자 사셨던 거예요? 그래. 외롭긴 했지만 그게 내가 선택한 길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예요? 정미선 회장이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찾은 게 아니야. 너서 찾아온 거지. 제가요? 응. 내가 벤처 기업을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지켜봤어. 혹시나 해서. 민주는 놀랐어요. 설마. 그래. 나는 이미 알고 있었어.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그럼 왜 먼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 내가 나를 거부할까봐. 정미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어머니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싶었어. 민주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어요.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원망한 적이 없어요. 정말? 네.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하다고? 네. 어머니가 그런 어려운 선택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어요. 정미선 회장은 울먹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걸 포기하셨다는 걸 알았으니까 더 열심히 살아야겠어요. 민준아, 어머니, 이제 더 이상 혼자 사시면 안 돼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어머니의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정미선 회장은 여전히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난 이미 늙었고 눈도 안 보이고 상관없어요. 제가 어머니의 눈이 되어드릴게요. 민준의 말에 정미선 회장은 더욱 울었어요. 정말, 정말 괜찮겠니? 네. 3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는 없어요.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피해요. 민준이 정미선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비를 피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가까이 느꼈어요. 민준아,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함께 살 수 있을까? 당연하죠. 어머니. 하지만 이들의 재회를 모든 사람이 반길 것은 아니었어요. 정미선 회장의 회사에는 그녀의 재산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이 상황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정미선 회장과 민준의 행복한 재회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비는 점점 더 세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정미선 회장과 민주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에 회사 내부에서는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박상무, 정말 확실한 거야? 정미선 그룹의 전무이사인 최진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회장님이 그 젊은 CEO와 지방까지 다녀오셨어요.
박상무가 대답했어요. 그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김비서 말로는 회장님이 그분의 개인사를 아주 자세히 조사하라고 하셨다더군요. 혹시 그 사람이 회장님의 최 전무가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너무 충격적인 가능성이었거든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정말 그렇다면 박상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최 전무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정미선 그룹의 고위 임원들은 모두 한 가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미선 회장에게는 법적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그래서 회장이 돌아가시면 그들이 회사를 나눠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만약 정말로 아들이 나타난다면 모든 계획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일단 더 지켜보자. 성급하게 행동하면 안 돼. 최 전무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한편 정미선 회장의 집에서는 따뜻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민준이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서 가져왔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정미선 회장은 행복했어요. 35년 만에 느끼는 가족의 온기였거든요. 어머니, 내일부터 회사 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왜? 어머니 눈이 불편하시잖아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민준의 제안에 정미선 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너도 내 회사가 있잖아. 괜찮아요. 어머니가 더 중요해요. 정미선 회장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요. 그럼 한번 같이 회사에 가볼까? 정말요? 응. 너를 직원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지만 정미선 회장은 아직 진실을 공개할 마음은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울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민주는 정미선 회장과 함께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회장님, 오늘 강 대표님과 함께 오셨네요. 김 비서가 인사했어요. 응, 오늘부터 민준이가 나를 좀 도와줄 거야. 정미선 회장의 말에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갑자기 외부 인사가 회장을 도와준다는 것이 이상했거든요. 회장님, 혹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박상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절차? 외부인이 우리 회사 업무에 관여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박상무. 정미선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내가 누구와 일하는지까지 이사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나? 아니요. 죄송합니다. 박상무는 당황했지만 속으로는 더욱 확신했어요. 뭔가 특별한 관계가 틀림없다고 말이에요. 그날 하루 종일 민주는 정미선 회장의 일을 도왔습니다. 서류를 읽어주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었어요. 민준아, 정말 고마워. 덕분에 일이 훨씬 수월해.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사무실 밖에서 직원들이 수군거리고 있다는 것을. 저 젊은 사람이 누구야? 갑자기 나타나서 회장님을 도와준다고? 혹시 회장님의 숨겨진 아들이 아닐까?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 최 전무는 마침내 확신을 얻었습니다. 박상무, 이제 확실해졌어. 뭐가 확실하다는 거죠? 저 강민준이라는 사람. 분명히 회장님의 아들이야. 최 전무의 말에 박상무는 놀랐어요. 어떻게 아시는데요? 김 비서한테 들었어. 회장님이 그 사람을 민준아라고 부르시더래.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회장님이 언제 남을 그렇게 다정하게 부른 적 있어? 게다가 나이 차이를 생각해봐. 박상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더 증거를 모아야 해. 그리고 최 전무의 눈에 위험한 빛이 스쳤어요. 만약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해봐.
만약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그 사람이 모든 걸 상속받게 돼. 그럼 우리는? 박상무는 소름이 돋았어요. 최전무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거든요. 한편 정미선 회장과 민주는 그런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오히려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는 뭘 드시고 싶으세요? 민준이가 만들어주는 거면 뭐든 좋아. 그럼 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을 만들어 볼게요. 정말? 요리도 할 줄 아니? 네. 혼자 살면서 배웠어요. 정미선 회장은 안쓰러우면서도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정미선 회장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누군가 자신과 민준을 갈라놓으려 한다는 꿈이었어요. 민준아. 정미선 회장이 잠에서 깨어났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꿈이었구나. 무슨 꿈 꾸셨어요? 아니야. 별거 아니야. 하지만 정미선 회장은 불안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최전무와 박상무는 이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거든요. 과연 정미선 회장과 민준의 행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사 내부의 음모가 그들을 갈라놓을까요? 위기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최전무는 마침내 행동에 나섰습니다. 박상무, 이사회를 소집해. 이사회요? 갑자기 왜요? 회장님의 건강 문제와 회사 경영권에 대해 논의해야 할 일이 생겼어. 최전무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허락하실까요? 회장님은 요즘 정신이 없으시잖아. 그 젊은 사람한테만 신경 쓰고 계시고. 최전무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그날 오후 갑작스럽게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정미선 회장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김비서, 이사회를 왜 갑자기 소집했다는 거야? 최 전무님께서 긴급 안건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긴급 안건? 정미선 회장은 불안했어요. 최근에 특별히 급한 일은 없었거든요. 민준아, 나와 함께 이사회에 참석하겠니? 저도요? 하지만 저는 이사가 아닌데. 괜찮아. 내 개인 보좌관 자격으로 참석하는 거야. 민주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을 느꼈어요. 이사회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평소보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경직되어 있었거든요. 회장님, 늦으셨네요. 최 전무가 차갑게 인사했습니다. 미안해. 그런데 오늘 안건이 뭔가? 바로 그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최 전무가 일어섰어요. 오늘은 회장님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려고 합니다. 내 건강? 정미선 회장은 당황했어요. 네. 최근 회장님께서 실형 문제로 업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더욱이 최 전무가 민준을 쳐다봤어요. 검증되지 않은 외부인에게 회사 기밀을 맡기고 계시니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미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전무, 그게 무슨 말이야? 강민준 씨가 최근 회장님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 회사 직원도 아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건 더욱이 회장님께서 그분을 대하시는 태도가 일반적인 비즈니스 관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최 전무의 말에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정미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강민준 씨가 회장님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닌가 의심됩니다. 개인적인 관계라니? 혈연 관계 말입니다. 그 순간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어요. 민주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벌써 들켰구나. 최 전무.
그런 근거 없는 추측으로 이사회를 소집한 거야? 정미선 회장이 화를 냈지만 최 전무는 당당했어요. 근거가 없다고요? 그럼 부인하실 수 있나요? 뭘 부인하라는 거야? 강민준 씨가 회장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세요. 정미선 회장은 말문이 막혔어요.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거든요. 회장님의 침묵이 답인 것 같네요. 최 전무가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가 심각하다는 거야?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감정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다른 이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법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한 관계를 근거로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회사 기밀을 맡기고 계시고요. 그만해. 정미선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민준이는 내 아들이 맞아. 그리고 그는 충분히 유능한 사람이야. 그렇다면 더욱 문제입니다. 최 전무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회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이사회에 거짓말을 해오셨거든요. 거짓말? 회장님께는 상속자가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들이 있으셨군요. 정미선 회장은 할 말이 없었어요. 이는 이사회를 기만한 중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최 전무의 목소리가 점점 강해졌어요. 따라서 우리는 회장님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들이 뭔데 내 경영 능력을 평가해? 저희는 이사회입니다. 회사와 주주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어요. 그때 민준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되었어요. 저는 어머니의 업무에 도움을 드릴 뿐입니다. 회사 경영에 개입할 생각은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법적 상속인이잖아요. 최 전무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만약 회장님께 무슨 일이 생기면 당신이 이 회사를 물려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는 당황했어요.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그런 걸 바라지 않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하시지만 누가 믿겠어요? 최 전무가 비웃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회장님께 접근한 것도 의심스럽고요. 당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정미선 회장이 분노했어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젊은이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어머니를 찾아온 걸까요? 아니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걸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 있어요? 최 전무의 공격은 계속되었어요. 3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나타난 게 우연일까요? 정미선 회장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만해. 민준이를 의심하지 마. 하지만 최 전무는 멈추지 않았어요. 회장님, 우리는 회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은 매우 위험해 보여요. 무슨 말이야? 회장님께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판단력을 잃으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이사회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른 이사들도 최 전무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거든요. 최 전무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회사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치가 필요해 보여요. 정미선 회장은 배신감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 자신을 등지고 있었거든요. 그럼 당신들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임시로 경영권을 이사회에서 관리하는 게 어떨까요? 최 전무가 마침내 본심을 드러냈어요. 회장님께서 정신을 차리실 때까지 말입니다. 정미선 회장은 깨달았어요. 이것이 쿠데타라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사회의 대부분이 최 전무의 편에 서 있었거든요. 과연 정미선 회장과 민주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잃게 될까요? 진짜 시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사회가 끝난 후 정미선 회장과 민주는
침울한 분위기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정미선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평생을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어머니, 제가 떠날게요. 뭐라고? 정미선 회장이 깜짝 놀랐어요. 제 때문에 어머니가 회사까지 잃을 수는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아, 무슨 소리야? 최 전무님 말이 맞아요. 저는 정말 갑자기 나타났잖아요. 어머니한테는 짐이 될 뿐이에요. 그런 말하지 마. 정미선 회장이 소리쳤어요. 나한테는 내가 회사보다 중요해. 하지만, 민준아, 내가 평생 후회했던 건 너를 포기한 거야. 이제 다시 포기할 수는 없어. 정미선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어머니, 그리고 나는 알고 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뭐요? 너는 돈이나 권력 때문에 나한테 온 게 아니야. 정말 어머니가 그리워서 온 거지. 정미선 회장이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 내 아들을 의심하는 사람들과는 함께 일할 수 없어. 하지만 그 순간 김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최 전무님이 임시 이사회를 또 소집했어요. 그리고 김 비서가 망설였어요. 그리고 뭐야? 회장님의 경영권 박탈을 정식으로 의결했습니다. 정미선 회장은 주저앉았어요. 설마 내일부터 최 전무님이 임시 회장을 맡는다고 발표했어요. 민주는 분노했어요. 그럴 권한이 있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이사회 과반수가 동의했으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민준이 물었지만 아무도 답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민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하지만 그때 민준은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정미선 회장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어요. 좋은 생각? 최 전무님들이 저를 의심하는 이유는 제가 갑자기 나타났기 때문이잖아요. 그래. 그럼 제가 정말 유능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면 어떨까요? 정미선 회장은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민준아, 무슨 뜻이야? 저도 사업가예요. 그리고 제 회사는 지금 업계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민준의 목소리에 자신감이 실렸어요. 만약 제가 어머니 회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면 그들도 달리 볼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합병이요. 합병? 제 회사가 어머니 회사와 합병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는 거죠. 정미선 회장은 깜짝 놀랐어요. 생각해보니 민준의 회사는 정말 잠재력이 큰 기업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니와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날 오후 민준은 최 전무에게 연락했습니다. 최 전무님,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제안? 최 전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 회사와 정미선 그룹의 합병을 제안합니다. 합병? 네. 저희 회사의 기술력과 정미선 그룹의 자본력을 합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거예요. 최 전무는 잠시 생각했어요. 사실 민준의 회사는 정말 가치가 높았거든요. 조건이 뭔가요? 간단해요. 합병 후에도 정미선 회장님께서 회장직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네. 그리고 저는 사업적인 동반자로서만 참여할게요. 최 전무는 고민했어요. 이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일주일 후 정식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 오늘은 정미선 그룹의 새로운 도약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민준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저희 테크 회사와의 합병을 통해 정미선 그룹은 미래 산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습니다. 민준이 준비한 사업 계획서는 완벽했어요. 예상 매출 증가율이 300%라고요? 한 이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네. 저희의 기술과 정미선 그룹의 인프라가 결합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최전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이 정도 제안이면 거부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럼 합병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최전무가 말했어요. 뭔가요? 정미선 회장님께서 계속 회장직을 맡으셔야 해요. 저희는 그분의 경험과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바로 원했던 대답이었거든요. 물론입니다. 어머니, 아니, 정미선 회장님의 리더십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순간 모든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미선 회장은 감동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지혜롭게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였어요. 합병이 성사된 후 정미선 회장과 민주는 조용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정말 고마워. 뭐가요? 내가 나를 구해준 거야. 아니에요. 저희가 함께 해결한 거예요. 정미선 회장은 아들이 자랑스러웠어요. 너는 정말 훌륭한 사업가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한테서 배운 거예요. 언제 배웠다고? 어머니가 35년 전에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것처럼 저도 어려운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법을 배웠어요. 정미선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것처럼 저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민준아, 어머니, 이제 정말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두 사람은 서로를 꽉 안았어요. 35년의 공백이 마침내 메워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정미선 그룹은 민준의 예상대로 엄청난 성장을 이뤘어요. 최전무를 비롯한 임원들은 모두 민준을 인정하게 되었고, 더 이상 그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회장님, 오늘도 민준 이사님과 함께 퇴근하시나요? 김 비서가 웃으며 물었어요. 그래. 우리 아들과 함께 집에 가야지. 정미선 회장은 더 이상 민준을 숨기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소개했거든요. 어머니, 준비됐어요? 민준이 들어와서 정미선 회장의 팔을 부축했어요. 응. 오늘 저녁에는 뭘 먹을까?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두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김 비서는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모자였어요. 그날 저녁 집에서 함께 식사하며 정미선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나는 정말 행복해. 저도요, 어머니. 35년을 잃었지만 앞으로는 계속 함께 할 수 있잖아. 네. 그리고 어머니, 앞으로는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정미선 회장은 민준의 손을 잡았어요. 고마워, 내 아들.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 시력을 잃은 백만장자 할머니는 정말로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눈앞의 청년이 자신이 평생 그리워했던 아들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그들은 마침내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결국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에는 늦음이라는 게 없으니까요.